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손상네티브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읽다가 이런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등을 원하는 나에게 죄를 뿌리지 마라. 공정을 추구하는 나에게 총질하지 마라. 정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이간질하지 마라.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박혔습니다. 평등을 원하는 나에게 죄를 뿌리고 공정을 추구하는 나에게 총질을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이간질시켰다. 평등, 공정, 정의는 문재인이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18번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단어들인데 이것이 지금은 국민들 약 올리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재인 정권은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조국 일가의 일탈행위는 평등을 불평등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흉이 됐고, 울산시장 선거부정 관련 청와대 하명 사건은 공정을 불공정으로 바꾼 표본이 됐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정의를 불의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치부가 됐습니다. 웃기는 것은 정작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온 문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평등, 공정,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어 있는 것인 만큼 누구보다 판단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현실 인식은 우리와는 영 딴판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사 사사건건 거짓말이 판치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지 문재인 스스로도 그 거짓말에 북치고 장구치고 박자를 맞춥니다.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기 고조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여전히 항구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국 일가 일탈행위,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관련한 청와대 하명, 우리들 병원 금융특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짓말과 뻔뻔하게 판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오히려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미북 간 긴장고조 상황에서 매일같이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시간에 아일랜드 록밴드 그룹의 U2의 리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평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그 록밴드 그룹의 U2의 리드 보컬하는 보노란 이자가 누굽니까?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보노는 지난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놓고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낼 정도로 잘 알려진 반 트럼프 인사이자 시간만 있으면 트럼프를 씹어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굳이 미국 간 전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런 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트럼프의 신기를 건드릴 이유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현실 인식을 못하는지 이것을 문재인의 잘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문재인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지금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밖으로는 그렇다 치고 안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조국, 유재수, 백운으로 이어지는 온갖 비리 행위들이 지금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 교체로 뭔가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설치 및 선거법 개정으로 윤석열 검찰의 수족을 묶으려는 민주당의 비열한 행위까지 짬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다 못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국민들은 씨부리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치밀을 넘어서 특기가 됐고 소통과 대화는 뻔뻔할 정도로 팬미팅 같은 쇼의 일회성으로 해치우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자국 국민들보다는 저 북한의 김정은의 메신저에만 귀를 쫑긋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형국을 제대로 평가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좌파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라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한 학술회의 기조 강연에서 이런 비판을 쏟아냅니다. 현 진보 세력의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체주의가 뭡니까? 넓은 의미로는 억압을 통해서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체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절대주의, 독재주의, 국가주의, 파시즘과 그 계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독일의 나치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의 정치 원리도 반자유적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장직 교수의 이 지적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권력과 정치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좌파의 대북격인 최장집이 이런 지적을 했겠습니까? 최장집은 이날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에 몰두한 것을 강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적폐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에 민주주의 간으로 회귀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장집은 또 386 운동권 정신들에게는 더 이상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고, 조국의 대담집 진보 집권 플랜에 대해서는 권력 정치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독일 철학자 카를 슈미트의 정치 이론과 깊숙이 정립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장지 교수가 비교한 카를 슈미트의 이론은 이건 역시 전체주의 국가 간으로 독일 나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좌파 원로인 최장지 교수까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판단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길로 출발했음을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3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나라를 온통 쑥대바다로 만들어놓은 이 조국에 대한 비판과 이들의 국가 간에 대한 지적은 전체주의와 독일 나치와 비교되는 것인 만큼 바로 이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추진해오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장집의 이 좌파 세력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바로 그가 말한 이 좌파들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자들에게 나라를 계속 맡겨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덕적이나 정신적으로 파탄을 이루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좌파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최장집의 이러한 지적과 평가까지 무시한다면 이 정권에 대해서는 우파만 아니라 좌파들도 나서서 더 이상의 파탄의 복주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데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책임을 따진 이런 차원이라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정권을 탄생시킨 좌파들이 앞장서서 국가 파탄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최장집 같은 인물은 그거보다는 이런 길이 빠를 거야 할 텐데 하는 꼬라지가 영 아니다 싶으니까 결국은 정확한 비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성향의 정치가 권력이 결국은 전체주의인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걸 지적했는 한 게 아니겠습니까? 혓바닥이 막 꼬이네요. 자, 최장집에서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람을 좌파 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국 땅에 들락날락 하더니 우파 인사처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병준이 어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논란이 휩싸여 있는데 잘 읽어보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갈 이유 없다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이 뭐 이리저리 좀 길긴 한데 눈에 띄는 대목만 제가 뽑아내서 엑기스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병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신형 독재 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겠나라면서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 그 위에서 단죄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병준은 이어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이런 비판도 가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밖에 더 되나? 그러면서 이유는 하나다.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는데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라.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라. 강도 높은 경고까지 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인사들의 지적들 중에 왜 이 두 사람의 지적을 들려드리느냐 하면 진골 우파 성향의 누군가가 문재인 정권의 지적이나 경고를 하면 좌파들은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좌파 원로인 최장직과 한때 좌파 진영에 있었던 김병준의 질책은 그래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려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이러한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준을 바로 문재인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박근혜 정권보다 더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놓고 자신들은 더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그렇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실제도 그렇고 앞에서 제가 열거해드린 조국 일가의 일탈행위, 유재수의 감찰 무마, 지금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놓고 청와대 민주당 좌파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또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이런 꼬라지들 보십시오. 탄핵을 당해도 수십 번 더 당했어야 한다는 것, 이전 방송에서 제가 몇 차례 거듭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판단이 아닌 한 법조인의 판단을 그대로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그 위법성을 폭로하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최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까지 했던 이 분이 또다시 신간을 냈는데 이번에는 책 제목이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가올 탄핵은 문재인 탄핵을 의미하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최명승 변호사는 이 책에서 문재인은 탄핵될 것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률적 분석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최 변호사는 문재인 탄핵이 마땅한 이유를 총 6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둘째는 국가안보 무력화, 셋째는 사법권 독립 침해, 넷째는 여론조작 및 언론 자유 침해, 다섯째는 반자유의 경제정책, 여섯째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행위 등입니다. 과거 노무현에 대한 기각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용 이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천명한 바로 중대성의 원칙 및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서는 문정권에는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최명승 변호사의 결론입니다. 이 책 241쪽에서 최명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했고 국가안보를 무력화시켰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반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근간을 뒤흔들었고 블랙리스트 등 각종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 이와 같이 그는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강범위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명승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큰 탄핵 사유라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명승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시화된 이 체제전쟁의 최종전이 문재인 탄핵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든 마무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장지 교수의 지적, 김병준의 지적, 최명승 변호사의 이 평가와 지적,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라를 파탄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가는 이런 나라로 끌고 왔으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김병준은 원래 안으로, 최명승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어느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 봤을 때도 이 정권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된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그것을 마치 검찰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 작당들을 보면서 이것은 4.19나 3.15 부정선거를 못지않는 국가, 국정, 국기문란 행위로서 100번, 1000번 탄핵을 당해도 쌀 겁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바로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아서 부정선거를 일삼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권의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 지식인이나 지성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좌파 대부인 최장집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젊은이들이 왜 길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모조리 불신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학정 편향증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무조건 대깨문들이 되어버린 지금의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나쁜 짓 한 것이 많아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많아서 적폐청산이 두려운 나머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강장하러 나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비열한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자 대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두면 정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이 지절해놓은 온갖 문제와 적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정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 연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거에 대입해서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대도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로지 북한 문제 한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병이 말기 정세를 보여서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인데 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합니까? 제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부터 둘러보십시오. 힘들어하는 택시기사,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실패한 경제정책 소도 주거성장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문을 닫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혼자만의 죽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죽음을 선택하는 집단 자살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권이 망하면 다행이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 죽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합니다.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 50분 숙한으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면 한참 향년 83세인데 세계 경량 실화의 몰락 이후 주로 베트남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건강 악화로 기구를 했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치권의 재물이 된 이런 아픈 역사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의 삼성 죽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019년 기해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앱 알바콜과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성인 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바로 전전반측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전반측,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빨리 더 이상 국가 파탄을 먼 발치해서 남의 일 보듯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생각으로 깨어난 국민들이 광장으로 가득 메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손상TV 오전 방송을 마쳐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